지금 1시간 동안 계속 혼자서 말하고 있는데 목이 굉장히 아프네요. 지금 일단 두 번째 영상 바로 녹화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앞에서 이 이중 포인터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제 의구심을 던지고 이제 마무리를 지었는데, 이 이중 포인터가 뭐냐? 이거 같은 경우 솔직히 말해서 저도 잘 몰라요. 이거를 이중 포인터를 그 유상미 교수님한테 이제 설명을 들었지만, 유상미 교수님도 뭐랄까 깔끔하게 설명을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중 포인터를 계속해서 저 혼자 이제 살펴본 결과, 이중 포인터는 이런 거다라는 걸 제가 이제 결론을 지은 겁니다. 그래서 이중 포인터가 뭐냐면 말 그대로 이게 별이 두 개 있는 형태라 했었죠. 이 별 두 개 있다는 건 포인터의 포인터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포인터 자체가 갖는 메모리 주소를 저장할 수 있는 포인터라고 합니다. 자, 이거를 설명하기 전에 먼저 포인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죠. 자, 여기서 P라는 변수가 있고요. 위에 A라는 변수가 있다고 가정을 합시다. 자, 이런 식으로 하면 이 별 P가 %A라고 하면 이게 어떻게 되냐면 P라는 포인터 변수가 이게 A라는 메모리 공간을 가리키게 하는 구조라는 거 확인할 수 있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 포인터 P엔 A의 주소가 들어가는 거잖아요. 근데 따지고 보면 이 포인터 P가 이 자체가 갖는 주소가 있을 거예요. 그렇지, 있을 거란 말이죠. 그래서 이중 포인터 같은 경우는 이 포인터 자체가 갖는 주소를 저장할 수 있는 그 변수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정말 정말 고급진 프로그램을 할 때는 이중 포인터도 아니라 삼중 포인터가 나올 수도 있고 사중 포인터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중 포인터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포인터 자체가 갖는 주소 값을 저장할 수 있는 그런 주소 포인터라고 보시면 됩니다. 즉 포인터의 포인터라는 말이죠. 그래서 이중 포인터 같은 경우는 연결 리스트처럼 헤드 포인터의 주소가 바뀔 수도 있는 상황에서 코드의 간결화를 위해서 사용되는 기법입니다. 굉장히 고급진 프로그램인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밑에 거를 먼저 얘기한다면 말씀드릴게요. 함수의 호출의 기본은 복사본이 전달, 그러니까 즉 콜바이 밸류 형태로 동작을 하는 거를 다시 한번 그 함수 파트에 제가 말씀드렸던 거를 다시 기억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복사본이라는 게 뭐였었죠? 그 예를 들어서 인티저 a는 10이라고 선언해놓고 이거를 뭐 a라는 메소드에다가 이렇게 a를 이렇게 넘겨주면 이 a의 주소값이 가는 게 아니라 10이라는 값이 복사돼서 전달이 되는 거잖아요. 사실은 포인터도 똑같아요. 그래서 매개 변수로 이제 포인터가 넘어가면 이 포인터 자체의 그러니까 얘 자체 좀 색깔을 좀 다르게 할게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포인터를 그 매개 변수 넘기면 얘가 가는 게 아니에요. 포인터 자체의 어드레스가 가는 게 아니라 이 포인터가 갖고 있는 주소값이 넘어가는 거야. 즉 A라는 변수의 주소값이 넘어가는 거지 P 자체의 주소가 넘어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얘가 넘어갈 때는 얘 복사본이 넘어가는 거 되는 거고, 우리가 링크드 리스트를 구현을 할 때 이 전부 이 노드들이 다 어떻게 돼 있죠? 노드들이 전부 다 포인터 형태로 돼 있죠. 그래서 이 포인터 자체를 이제 수정을 하고 싶을 때는 이거를 매개 번수 넘길 땐 이중 포인터로 넘기지 않으면 복사본이 넘어가기 때문에 이렇게 원본을 조작할 수 없다라는 거를 좀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그림을 명확하게 좀 이해를 해주시면 되고요. 그래서 다시 그 결론 지으면 포인터가 가리키는 주소에는 변경이 가능하지만 포인터 자체 주소를 바꿀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너무 더럽다. 아무튼 얘의 주소는 바꿀 수 있어도 얘의 주소는 바꿀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면 얘는 복사본이 전달되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중 포인터를 이용해서 얘를 직접적으로 변경을 하자 해가지고 나온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들 그 책에 보시면 그 책이 살짝 교수님들이 말씀하셨는 좀 겉멋이 좀 심하게 든 코드들이 좀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중 포인터 용법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타입 데프가 굉장히 많이 나오죠. 그래서 그 책을 쓰는 사람들이 살짝 겉멋이 좀 많이 돌아서 그런 식으로 이제 코드를 작성한다 했으니까 이중 포인터의 의미는 좀 이런 식으로 이제 확인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포인터 자체의 주소를 바꿀 때는 이중 포인터를 사용한다 라는 거고, 이 밑에 보시면 제 영어로 좀 적어놓은 게 있죠. What is the reason for using a double pointer when adding a node in linked list라는 게 있는데, 자, 스택 오버플로우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거는 구글 검색창에다가 이걸 그대로 이제 치시면 스택 오버플로우에 이거에 대한 자세한 내용이 나와 있으니까
이거를 한번 좀 더 이중 포인터에 대해서 좀 알아보고 싶으신 분들은 이 글을 읽으시면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됩니다. 아무튼 이중 포인터는 이렇게 사용이 된다는 걸 좀 확인할 수 있고요. 근데 굳이 이중 포인터를 안 써도 되긴 하는데 이렇게 이중 포인터를 쓰면 코드가 굉장히 간결해지기 때문에 쓰는 거예요. 이중 포인터에 대한 내용을 좀 더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거 제가 지금 학습을 진행을 하진 않겠지만 나중에 관심 있는 사람들은 좀 읽어보세요. 이 친구 얘가 지금 제 동기 블로그인데 이 동기가 마침 자료구조 공부할 때 궁금한 게 있어서 제가 이 친구가 한번 여기 있네요. 이 읽어 보시면 연결 리스트에 항목을 추가할 때 왜 더블 포인터를 쓰는가에 대한 이 친구가 특징에 대해서 다 정리를 해놓고 왜 써야 되는지 결론을 이제 내려놓은 글이 있으니까 이걸 한번 나중에 읽어보도록 하십시오. 자, 아무튼 계속 저는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됐고, 예, 다시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맨 뒤 노드 삽입한 경우 이제 그림으로 살펴봤고요. 바로 이제 코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맨 뒤에 삽입하는 경우는 똑같이 코드도 이 인설트 버스트랑 굉장히 비슷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줄에는 동적 할당으로 새로운 이제 노드를 이제 그거를 할당을 하고요. 똑같이 비어 있을 때는 이 new 노드가 헤드가 되는 거죠. 그렇게 만들어주고, else 같은 경우는 이제 실질적으로 연결 리스트에 여러 개의 노드가 있을 때 맨 뒤에 삽입되는 걸 이제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먼저 new 노드의 next를 먼저 phead의 next로 이제 바꿔주시고, 그 다음에 phead next를 new 노드로 바꿔준 다음에, 자, 여기서 굉장히 공통점 발견할 수 있을 거예요. insert first 같은 경우는 여기서 끝났습니다. 여기서 이제 끝나는데, 이 insert last 맨 뒤에 삽입하는 경우는 맨 뒤에 삽입했으니까 당연히 헤드가 new 노드로 바뀐 거잖아요. 그래서 phead를 new 노드로 바꿔주는 거다. 그래서 보시면 이중 포인트를 사용해서 이런 식으로 바로 이 phead라는 그 포인터 주소를 바로 new 노드로 바꿔준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이중 포인터를 사용하지 않았다면 좀 다른 좀 몇 줄 더 끄적여야 되는데 이중 포인트 사용해서 한 줄로 끝내는 걸 이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됐고요. 자, 그 다음으로는 이제 원형 연결 리스트의 조회 연산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는 좀 굉장히 유용한 그런 게 있어서 좀 가져와 봤고, 일단은 연산 이름은 display linked list라고 하고, 자, 일단은 먼저 이 초기 값으로 어떤 노드 하나 변수를 하나 만드는데 이 초기 값으로 헤드, 그러니까 즉 이 linked list의 헤드 값을 이제 넘겨주는 거죠. 그러니까 맨 처음 시작 노드를 이제 헤드로 설정을 해주고요. 그다음에 이제 반복문을 돌면서 이 모든 노드를 탐색을 하면서 이제 순차적으로 이제 하나하나 출력을 하게 되는데, 잘 보시면 얘가 포문이나 와일문이 아니라 잘 쓰이지 않는 do while문으로 이제 사용이 되었습니다. 이제 do while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do while 해서 종료 조건이 p가 헤드가 아닐 때까지라고 적어놨습니다. 자, 그래서 궁금하실 거예요. 반복문은 왜 do while을 사용하는가라고 나오겠죠. 우리 do while 특징이 뭐였었죠? do while 같은 경우는 반복을 이렇게 돌긴 도는데, 일단 첫 번째 반복을 돌 때는 조건을 보지 않고 무조건 한 번은 실행을 한다는 특징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얘기하면 do while은 먼저 코드를 한 번 실행한 다음에 그 다음부터 조건을 보면서 이제 반복문을 도는 거예요. for문이나 while문 같은 경우는 먼저 반복문을 돌기 전에 조건식을 바로 검사를 하죠. do while은 아무튼 먼저 실행한 다음에 최초 한 번을 실행하고 나서 조건을 검사한다는 특징이 있죠. 그걸 이용하는 겁니다. 자, 이게 왜 이게 do while을 사용했냐면 출력을 위한 변수 초기화를 헤드로 했잖아요. 보세요. 이 노드 얘를 얘 이제 노드라는 변수에다가 링크드 리스트의 요소를 하나하나 대입을 하면서 출력을 해줄 건데, 이 노드의 초기화를 뭘로 해줬죠? 헤드로 해줬잖아요. 헤드로 했는데 종료 조건이 p가 헤드가 아닐 때까지예요. 그럼 예를 들어서 이거 while문 한 다음에 똑같이 이렇게 적었다 라고 하면 반복문이 아예 실행이 되지 않습니다. 이 while문을 시작하기 전에 먼저 종료 조건을 본 다음에 할지 말지를 결정한다 했었잖아요. while문을 썼을 때는 얘가 실행하기도 전에 p가 지금 잠깐만, 이제 코드가 에러가 있네. 여기 미안해요. p가 노드입니다. 미안합니다. 노드가 헤드가 아닐 때까지인데, 같이 이렇게 두고 이거 while문을 썼을 때는
이미 지금 노드가 헤드로 초기화가 돼 있기 때문에 while만 쓸 때 한 번도 반복을 돌지 않는다. 그래서 do while 사용한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뽀문 같은 경우는 뭐 시작과 종료 조건이 있을 때 이제 뽀문을 쓰는 게 바람직하고요. while 같은 경우는 이제 시작값이 종료 조건이 이제 명확하지 않을 때 사용할 때 이게 적합하고요. 이 do while 같은 경우는 이제 굉장히 특수한 용법에 많이 쓰입니다. 그래서 do while 같은 경우 이런 식으로 여기 연결 리스트 조회하는 연산에서 이제 연결 리스트 원인데 이제 사용되고요. 아마 나중에 배울 트리에서도 사용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정렬이라는 걸 나중에 알고리즘이란 과목에서 배울 건데 거기서 퀵 정렬을 할 때 이제 do while문을 씁니다. 그거 나중에 이제 확인하면 되고요. 아무튼 이런 식으로 특수한 목적에 사용되는 게 do while문이다. 정말 고급진 프로그램 할 때는 do while문을 잘 알아야 된다라는 거를 살펴보았고요. 이 삭제 현상 같은 경우는 힘들다. 이 특정 위치에 노드를 삭제한다고 가정을 하도록 합시다. 우리 저번 시간에는 뭐였었죠? 저번 시간에는 데이터 값이랑 그러니까 여기서 예를 들어서 매기변수로 데이터 값으로 이 데이터 값이랑 같은 노드를 이제 삭제한다 했는데 이번에는 특정 위치의 노드를 삭제하는 겁니다. 그래서 똑같이 이제 Q랑 P가 있는데 얘네 둘 다 일단 먼저 헤드로 초기화를 해주시고요. 이 포문 같은 경우는 이 포지션,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세 번째 위치에 있는 겁니까? 세 번째 위치라고 하면 세 번째 위치에 있는 노드를 삭제하는 거기 때문에 포문으로 이 포지션만큼 이제 이동을 해주는 거죠. 이렇게 굉장히 간단한 거고. 그래서 우리 Q는 이전 노드가 되는 거고 P는 삭제 대상 노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이 포지션 이걸 돌면 이 삭제 대상까지 가지 않아요. 삭제 대상이 이전 노드까지만 갑니다. 이전 노드로만 가기 때문에 얘를 삭제 대상 할 때는 이전 노드에 넥스트를 해주면 삭제 대상 노드가 되거든요. 이거를 코드를 직접 돌려보시면 알 겁니다. 해주시고 Q의 넥스트를 먼저 삭제하기 위해서는 이전 정보를 이전 노드를 다음 노드로 이제 연결을 해주는 게 필요하잖아요. 이렇게 세 개가 있으면 일단은 얘가 더 이상 얘를 가리키지 않고 얘를 가리키게 만들어주면 되는 거죠. 지금 그거에 대한 내용을 해주고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전 노드가 헤드 포인터라면 이 헤드를 이전 노드를 설정해 주는 거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이중 연결 리스트를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중 연결 리스트는 좀 많이 헷갈립니다. 이게 뭐냐면 이중 연결 리스트는 앞에서 단일 연결 리스트나 원형 연결 리스트 같은 경우는 우리 포인터가 넥스트라는 거 하나밖에 없었는데 이중 연결 리스트는 이 프리비어스라는 포인터도 이제 존재하게 돼서 그래서 양방향 구조를 띄고 있습니다. 근데 이 이중 연결 리스트 같은 경우는 우리 2학년이 배우기에는 좀 많이 어려운 내용이기 때문에 아마 책에서도 많이 다루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이중 연결 리스트는 프리비어스라는 포인터가 이제 새로 추가가 된 형태다라는 걸 알고 있으면 되고요. 그래서 이중 연결 리스트의 특징을 보면 한 노드에서 이전 노드에서 다음 노드 위치를 바로 알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딜리트 노드를 할 때 이전 노드에 대한 탐색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게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앞에 이 딜리트 노드를 보시면 이 딜리트 노드를 수행하기 위해서 변수를 총 두 개를 선언해 주잖아요. 이전 노드와 삭제 대상 노드를 선언하는데 이 어차피 지금 삭제 대상 노드에서 프리비어스 하면 바로 이전 노드에 대한 정보가 나오기 때문에 지금 저런 과정이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리고 이전 노드에 대한 그런 거를 바로 이제 찾을 수 있으니까 연결 리스트의 탐색 효율성을 엄청나게 높이는 거죠. 단일 연결 리스트, 원형 연결 리스트는 무조건 한쪽 방향으로밖에 탐색을 못하는데 이중 연결 리스트는 양방향 구조이기 때문에 양쪽으로 이렇게 탐색을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여기 밑에 같은 경우는 이제 이중 연결 리스트의 구조를 띄고 있는 거고요. 이 노드 같은 경우는 이렇게 넥스트라는 포인터만 있는 게 아니라 프리비어스라는 포인터도 있고 똑같이 얘는 똑같습니다. 더블 링크드 리스트 같은 경우는 헤드와 테일의 이 위치 정보 관련된 포인터만 있는 구조고요. 이거를 똑같이 코드로 보면 이 스트럭트 노드 프리비어스랑 스트럭트 노드 넥스트 총 이렇게 두 개의 위치 포인터가 이제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더블 링크드 리스트 같은 경우는 아예 코드가 똑같고요. 자 이제 연결 리스트의 잠깐만요.
삽입 연산과 삭제 연산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알아보고 나머지는 실습 동영상을 통해서 나중에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삽입 연산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좀 많이 복잡해요. 예를 들어서 U 노드 이 그림 하나 갖고 왔는데 이 U 노드가 1과 3 노드 중간에 삽입이 된다고 가정을 해보도록 합시다. 일단은 먼저 삽입을 하려면 먼저 삽입하려는 위치의 이전 노드를 알아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일단 1 다음에 붙일 거기 때문에 당연히 1의 위치를 먼저 그 탐색 알고리즘 돌려서 찾아내야겠죠. 찾아내고 그다음에 이 순서가 너무 좀 복잡합니다. 그래서 학교 수준에서는 잘 나오진 않습니다. 그래서 new node next, 그러니까 즉 얘를 말하는 거죠. 얘를 먼저 previous next, 그러니까 일단은 먼저 연결되기 전에는 previous가 next node를 향하고 있을 테니까 지금 얘를 여기를 연결시켜 준다는 거겠죠. 얘로 연결을 시켜주고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new node의 previous를 얘로 연결을 시켜주고요. 이 숫자를 잘 보시면 되는 겁니다. 1번 같은 경우 먼저 찾아야 되고 2번 같은 경우는 new node의 next를 next node로 연결해주고 3번 같은 경우는 new node의 previous 노드로 이제 연결을 시켜주고요. 그다음에 previous의 노드의 next를 new 노드로 연결을 시켜주고 마지막으로 next 노드의 previous를 new 노드로 이제 연결시켜주는 거. 이게 말로 하면 무슨 말인지 모를 겁니다. 이게 말로만 해도 이렇게 복잡하니까 여러분들은 너무 이 이중 포인터의 이중 연결 리스트에서 신경을 많이 안 써도 됩니다. 되게 이런 좀 복잡한 구조를 좀 가지고 있고요. 그 삭제 연산 하는 건 좀 간단합니다. 삭제 연산 같은 경우는 먼저 삭제를 하면 당연히 삭제 대상의 노드를 먼저 뭐 서치해서 탐색을 해야겠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 3번 노드를 이제 삭제를 한다 했을 때 먼저 1번을 얘를 찾고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당연히 이 previously 간 다음에 previous next를 더 이상 이 delete 노드를 향하지 않고 delete 노드의 next를 이렇게 향하게 만들어주고요. 그다음에 이 next 노드의 previous도 더 이상 delete 노드가 아니라 이전 노드를 연결을 시켜주면 이 delete 노드는 자동으로 왕따가 되겠죠. 이 왕따 된 애를 바로 이렇게 메모리 해제해주면 되는 겁니다. 이 삽입과 삭제 같은 경우는 실습 동영상에서 따로 살펴볼 거니까 이거는 나중에 확인하시면 되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총 정리를 하자면 이 연결 리스트에 대해서 좀 굉장히 많은 설명이 있었는데 이 단일 연결 리스트 같은 경우는 그냥 좀 제 딴에 버전 1이라고 생각합니다. 가장 초기 버전. 그래서 포인터를 이용해서 여러 개의 자료들을 저장한 형태를 단일 연결 리스트라고 하고 동적 할당으로 이제 배열보다 더 효율적인 메모리 관리가 가능하고 중간 노드부터 시작해서 이전 노드 찾는 것이 불가능하죠. 이게 단점이잖아요. 이게 불가능하기 때문에 나온 게 두 번째 버전이 원형 연결 리스트가 되는 겁니다. 이게 버전 2고요. 이거 같은 경우는 이 단일 연결 리스트의 3번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서 연결 리스트를 원형의 형태로 구성한 형태가 되는 거고, 그럼 이렇게 만드는 순간 중간 노드에서부터도 이전 노드를 찾는 것이 가능하지 않겠죠. 원형 형태를 띄게 되어 있으니까. 이 마지막으로 파이널 버전으로는 이중 연결 리스트가 나오게 되는데, 이중 연결 리스트는 원형 연결 리스트보다 효율적인 탐색을 하기 위해서 이전 노드를 저장할 수 있는 포인터가 추가된 형태. 그래서 previous라는 포인터가 추가된 형태를 했었죠. 그래서 원형 연결 리스트의 좀 구조를 보면 얘는 무조건 해당 노드에서 이전 노드를 찾으려면 순차적으로 전부 다 탐색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총 노드가 10개고 10개면 이 현재 위치의 이전 노드를 찾으려면 얘를 9번 이동을 해야 되는 겁니다. 이 9번 이동하는 게 좀 많이 불편하고 시간도 많이 소요하기 때문에 이중 연결 리스트로 구현된 리스트는 바로 이제 한 번으로 바로 이제 이전 노드를 찾을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번거로운 작업을 없애기 위해서 나온 게 이제 이중 연결 리스트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무튼 이런 튜터링 영상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고 나머지는 실습 동영상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